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아시겠죠? 러일전쟁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으로 병참기지로 그 러시아를 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기착지 같은 형태로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독도를 뺏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얼마나 파렴치한 일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들었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은 이 포인트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단순히 뭐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뭐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제 식민지의 그 역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것, 일본이 주장하는 그것이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그 시대의 향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독도를 바라보는 철학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한번 그 영상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독도의 문제가 단순히 땅덩어리 하나, 해양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돌섬 하나 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는 게 단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완전한 독립을 일본으로부터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독도의 영유권 문제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보셨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저는 그 연설을 보면서 받았어요. 여러분도 같은 감동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생물학 교수고 우리가 주로 과학 중점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종실록 지리지에 뭐 이런 뭐 어떤 역사적 문헌이 고문헌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고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요.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관련된 영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독도의 생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독도의 지형과 약간 지질학이죠. 그리고 지구과학일 수도 있고요. 독도의 지형과 독도의 어떤 입체 모형 만들기 등을 하면서 독도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가질 거예요. 먼저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생물을 다루어 볼 텐데요. 독도에는 어떤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독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역사적으로나 영유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물을 하는 사람에게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약간 생태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독도의 생물들을 직접 독도를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면 전 독도 데리고 아마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이었다면 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과 함께 독도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로 하는 것보다 독도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또 독도는 어떤 곳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영상들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또 볼 텐데요. 두 번째 영상을 일단 보시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서는 한 20분짜리 영상인데요. 독도에 입도하는 과정부터 그 독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독도의 사계절은 어떤지, 뭐 이런 전반적인 독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20분짜리 그리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